저는 아직 커버드 콜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커버드 콜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모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플비입니다. 저는 매주 100만원씩 한국 상장 미국 지수 ETF를 적립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나스닥 100을 100만원 매수했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크게 하락하여 추가 매수해보았습니다. 적립액이 1300만원을 돌파했는데요.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판 슈드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배당 성장주인 만큼 당장의 배당률은 3에서 4% 정도로 배당주에 비해 조금 아쉬운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완하여 커버드 콜 상품인 미국 배당 플러스 3%, 7%,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플러스 3%라고 하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배당률에 플러스 3%를 얹어 약 6에서 7% 정도의 연 배당률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7% 프리미엄을 매수하면 큰 이변이 없다면 약 10에서 11% 정도의 배당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지급된 배당 내역을 봐도 상품 자체에는 큰 오류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커버드 콜 자체를 매수할 생각이 없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커버드 콜에 대해 정확히 혹은 자세히 모릅니다. 미국 배당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주식은 슈드의 기초지수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콜옵션으로는 S&P 500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커버드콜 상품은 실물을 보유하는 동시에 콜옵션 매도를 통한 프리미엄을 얻어 높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콜옵션 매도란 말이 되게 생소한데요. 콜옵션 매도란 미래의 A라는 상품을 B라는 가격에 매수할 권리를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권리의 가격으로 소정의 대가를 얻는데요. 그것을 프리미엄이라 합니다. 그 결과 미래에 A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콜옵션에서 손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A의 가격이 횡보하거나 하락하면 프리미엄만큼 이득이 발생합니다. 상대는 A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굳이 매수할 권리를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는 프리미엄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격이 오르면 손해, 횡보하거나 떨어지면 이득인 구조입니다. 여기서 커버드 콜 상품은 콜옵션 매도뿐만 아니라 실물도 동시에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내 실물의 가격도 덩달아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 오를 경우 콜옵션 매도에서 손해를 보지만 내 실물의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약간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승은 제한되고 하락은 약간의 방어가 되지만 제한이 없는 구조입니다. 횡보할 경우에는 실물의 가치를 유지하며 프리미엄 이득을 얻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득을 보게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로축을 S&P 500의 가격이라 생각하시고 연한 회색 실선과 진한 검은 실선을 보시겠습니다. S&P의 가격이 특정값 이하일 때는 콜옵션에서 이득이 연한 회색처럼 일정하게 발생합니다. 프리미엄만큼 이득을 얻는 것이지요. 그리고 진한 검정색의 S&P의 수익은 높은 기울기로 올라갑니다. S&P 실물 자산의 상승과 프리미엄의 이득을 동시에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S&P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콜옵션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S&P의 수익률의 기울기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까 커버드 콜은 상승은 제한되고 하락에는 제한이 없다고 했었는데요. 콜옵션 매도를 통해 얻는 이득인 연한 회색의 최대값은 수평으로 제한되지만 하락은 S&P의 가격이 오를수록 계속 발생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커버드 콜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략적인 구조를 알고 있으나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미국 배당 프리미엄이 단순 미국 배당 다우존스보다 좋은지 알기 어렵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상장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투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24년 올해 수익률입니다. 해당 차트는 배당금이 반영된 차트인데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수익률이 15.56%로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커버드 콜 상품은 원래 상품의 수익률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S&P의 커버드 콜 상품인 XYLD를 보시겠습니다. 일반 XYLD의 차트이며 배당금 재투자를 포함한 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금 재투자를 한다고 해도 S&P의 수익률보다 부족합니다. 저는 나스닥 S&P 슈드를 투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장기 우상향 때문입니다. 장기 우상향 한다고 가정하며 투자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커버드 콜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락을 크게 방어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커버드 콜 상품은 이론적으로 하락은 약간의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말했었는데요. 막상 차트를 보시면 크게 방어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S&P와 XYLD의 배당금 재투자 결과 차트입니다. 월봉 기준 S&P의 경우 지난 10년간 최고점 대비 23%, XYLD도 마찬가지로 23%가 하락하여 거의 동일합니다. 커버드 콜의 장점이 하락에 대해 어느 정도 방어력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막상 연도별
연말 배당금 포함된 수익을 보시면 대폭락이 있었던 2022년을 제외하고는 S&P가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버드콜 ETF의 경우 부담 비용이 일반적인 지수 추종 ETF보다 많이 비쌉니다. ETF 체크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미국 배당 프리미엄 3%, 7%의 실부담 비용인데요. 약 0.6% 정도가 차이 납니다. 1년에 이 정도의 비용이 ETF 가격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1년에 1% 오를 것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경우 0.15%를 제외한 0.85% 정도 오르는 것이지요. 세 개 ETF 모두 이제 상장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부담 비용이 변동될 수 있으나 결국은 커버드콜 상품의 부담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크게 체감이 안 될지 모르나 이것이 쌓이고 쌓여 성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커버드콜 상품은 투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커버드콜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점, 장기적인 수익률이 부족하다는 점, 하락에 큰 방어가 안 된다는 점과 높은 부담 비용 때문입니다. 물론 배당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투자하는 것도 좋다 생각하지만 저는 아직 은퇴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당장의 현금 흐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당분간은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사거나 안 좋다고 안 사는 것보다는 본인의 상황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투자는 쉽고 재미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긴 여행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